자식에게서 연락이 얼마나 오시오? 특히 바쁜 직장 생활을 하는 자식들에게서 연락이 오는 빈도를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적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 자식이 부모에게 연락할 때 그 내용은 뻔한 것이요. 대부분의 경우 금전적인 요청이나 긴급한 상황에서만 연락이 오곤 하오. 그렇다면 금전적인 요청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안부를 묻는 연락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오? 나와 같은 부모들은 자식에게서 안부를 묻는 연락을 거의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한다고 하오. 자식이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자주 못하는 것이 이해는 가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어. 하지만 자식은 너무 자주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하오. 특히 부모는 나이가 들수록 자식의 안부가 궁금해져 자주 연락하게 되어. 하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다오. 나의 자식 새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소. 나는 30살 먹은 직장인 아들이 한 명 있어. 아들은 대기업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고 있으며 바쁜 업무와 회의, 출장 등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어. 아들은 업무 외에도 자기 개발과 운동, 친구들과의 약속 등 다양한 활동으로 하루하루를 꽉 채우며 살고 있어. 이런 생활 속에서 아들은 나에게 자주 연락을 안 하더라고. 나는 아들이 혼자서 잘 지내고 있는지, 건강하게 밥은 먹고 다니는지, 직장 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항상 걱정하였소. 처음에는 아들도 바쁘지만 시간을 내어 가끔 나에게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곤 했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의 업무가 더 바빠지고 스트레스도 많아지면서 나에게 연락하는 빈도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소. 나는 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직접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전화를 했는데 점차 그 빈도가 늘어나 매일 전화를 걸게 되었소. 아들이 처음에는 나의 안부 전화를 고마워했소. 어미의 걱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요.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전화는 아들에게 점점 부담으로 다가왔소. 특히 바쁜 업무 중이나 중요한 회의 중에 전화가 올 때면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되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소. 어느 날 아들이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일을 앞두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었소. 그날도 어김없이 내가 전화를 걸었고 아들은 피곤한 마음에 전화를 받지 않았소. 나는 정이 되어 계속 전화를 걸었고 결국 몇 차례의 부재중 전화가 남게 되었소. 아들은 상황에서 어머니의 전화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소. 그 후로 아들은 나의 전화를 피하게 되었고 급기야 나의 전화를 아예 차단해 놓기도 했소. 이로 인해 나는 더욱 걱정이 커졌고 아들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 갔소. 나는 자식의 안부가 궁금해 전화를 했지만 아들은 그런 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부담스럽게 느꼈던 것이요. 이번엔 내 옆집에 사는 40대 중반의 미영 씨 이야기를 해보겠소. 미영 씨는 두 자녀를 둔 직장인으로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어. 미영 씨의 부모님은 지방에 살고 계시고 자식들이 잘 지내는지 항상 궁금해 하셨어. 미영 씨는 직장 업무와 가정 생활로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 하루 일과가 끝나면 지친 몸과 마음으로 겨우 시간을 보내곤 했어. 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부모님께 자주 연락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 미영 씨의 어머니는 자식들과 손주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졌고 자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으셨소. 처음에는 미영 씨도 부모님의 전화를 반갑게 받았소.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했소. 그러나 어머니의 전화가 점점 잦아지면서 미영 씨는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소. 특히 주말마다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오면 미영 씨는 가족과의 시간을 방해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소.
어느 주말 미영 씨는 가족과 함께 오랜만에 여행을 떠났어. 여행 중에도 어머니의 전화가 여러 차례 걸려왔고 미영 씨는 중요한 순간마다 전화를 받느라 여행을 충분히 즐기지 못했어. 결국 미영 씨는 어머니에게 직접적으로 엄마, 저희도 좀 쉬어야 하니까 주말에는 전화를 자제해 주세요라고 부탁했소. 어머니는 자식의 부탁을 이해하지 못하셨고 섭섭한 마음이 들었소. 내가 너희를 걱정해서 전화하는 건데 왜 그렇게 매정하게 말하니? 라는 어머니의 말씀에 미영 씨도 마음이 무거워졌소. 그 이후로 미영 씨는 어머니의 전화를 피하거나 아예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소. 어머니와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고 미영 씨는 그로 인해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소. 미영 씨의 경우도 어머니의 과도한 연락이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킨 사례이요. 어머니는 자식의 안부를 걱정하는 마음에 자주 연락을 하셨지만 미영 씨는 그 연락이 자신에게 부담이 된다고 느꼈소. 이런 상황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적절한 소통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오. 나의 아들과 미영 씨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또 다른 분을 소개해 드리겠소. 할머니가 된 김영숙 씨는 자녀들과의 연락 빈도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끼며 섭섭함을 느끼셨소. 그녀의 딸 은희 씨는 바쁜 직장 생활과 육아로 인해 매일 전화를 받을 여유가 없었소. 그러나 김영숙 씨는 딸의 안부가 항상 궁금했고 매일 전화를 걸어 딸의 일상을 묻곤 했소. 은희 씨는 처음에는 어머니의 전화를 반갑게 받았소. 하지만 점점 매일 오는 전화가 부담스럽게 느껴졌고 결국 은희 씨는 어머니에게 엄마 너무 자주 전화하시면 제가 힘들어요. 제 일도 있고 아이들도 봐야 하잖아요 라고 말했소. 김영숙 씨는 딸의 말이 처음에는 서운하게 들렸지만 곧 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자신이 너무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을 깨달았소. 부모 자식 간의 적절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소. 이러한 문제는 단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오. 이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원칙이요. 적절한 거리두기와 소통의 빈도를 조절하는 것은 서로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요. 관계에서 한쪽이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부담을 주게 되면 다른 쪽은 피로감과 부담을 느끼게 되어 관계가 악화될 수 있어. 김영숙 씨는 딸의 입장을 이해한 후 자식에게 연락하는 빈도를 줄이기로 결심했어. 대신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시작했어. 친구들과의 모임에 더 자주 참석하고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던 그림 그리기와 같은 취미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어. 자식에게 모든 의지와 관심을 쏟는 대신 김영숙 씨는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 그녀는 요가 수업을 등록하고 지역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독서 클럽에도 가입했어. 이러한 활동은 그녀에게 새로운 즐거움과 활력을 주었고 더 이상 자식에게만 의존하지 않게 되었어. 이러한 변화는 김영숙 씨와 은희 씨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 은희 씨는 어머니의 전화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어머니와의 대화가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느껴졌어. 김영숙 씨도 자신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졌다고 느끼며 자식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개선되었어. 가족 상담 전문가 김철수 박사님은 부모와 자식 간의 적절한 거리두기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하셨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두기는 매우 중요하오.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때에 적절히 연락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오. 부모님은 자식의 바쁜 생활을 이해하고 자식도 부모님의 걱정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오. 또한 두 자녀를 둔 50대 어머니 이수진 씨의 경험담도 들어보았소.
이수진 씨는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도 자주 연락을 하며 안부를 확인하려고 했소. 하지만 자녀들은 오히려 그 빈번한 연락을 부담스러워했고 이수진 씨는 자녀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느꼈소. 이수진 씨는 가족 상담을 통해 자신이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소. 이후 그녀는 자녀들에게 연락하는 빈도를 줄이고 대신 자신의 시간을 더 잘 활용하기로 결심했소. 이수진 씨는 새로운 취미를 찾고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소. 이후 이수진 씨는 자녀들과의 관계가 훨씬 개선되었다고 말하셨소. 자녀들에게 너무 자주 연락하지 않기로 한 후 오히려 아이들이 먼저 저에게 연락을 해오는 경우가 많아졌소.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때에 연락을 주고받으니 관계가 훨씬 좋아졌소. 이 사례들은 부모와 자식 간의 적절한 거리두기와 소통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부모님은 자식의 바쁜 생활을 이해하고 자식도 부모님의 걱정을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오. 서로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소통 방법을 찾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 사례들을 통해 가족 간의 소통을 어떻게 하면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부모와 자식 간의 연락 빈도와 그 내용,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식이 바쁜 생활 속에서도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리고 부모님은 자식의 바쁜 생활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